블러드 펌프의 종류에는 이제 로타리 펌프, 롤러 펌프와 로타리 펌프 중에서 이제 이 로타리 회전에 의해서 그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펌프에는 이제 XCR과 다이아고날, 이제 센트리퓨gal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회전에 의해서 그 혈액을 이동시키는 이 로타리 펌프의 경우에는 이 앱터로드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CPV 서킷이 어디가 막히더라도 지나친 양압이나 음압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물론 단점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올타의 압력 자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캐놀레이션이 돼서 이제 그 회로에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쪽에 이제 양압이 만약에 이 센트리퓨갈의 RPM 자체가 너무 낮아 있다거나 어느 적정선의 이하로 내려가 있다면 이제 역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체외수나 관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튜빙 라인에 클램프를 꼭 해놔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롤러 펌프는 그렇지 않죠. 롤러 펌프는 이런 식의 해서 튜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롤러와 이 월과 이제 이 튜브 중간에 튜브가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간극 조절을 해서 이 오클루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클램프를 어디를 잡지를 않아도 뒤로 역류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클루전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 롤러 펌프와 이 중간에 튜빙과 이 월 사이에 이 이격이 만약에 너무 많이 되어 있어도 물론 혈류가 역류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오클루전 자체가 좀 언더 오클루식으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멈춰 놨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백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오클루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클루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이 뭐 4000이라는 플로우를 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000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더 낮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플로우 자체도 정확하게 가지도 않지만, 이제 이쪽에서 이제 터뷸런스 플로우가 또 형성이 돼서 이제 혈액 손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RPM 회로를 클램프로 잡았다 놨다 이 로타리 펌프에 막 풀렸을 때 위험한 상황도 있지만,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사람마다 이 오클루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정확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센트리퓨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환자의 혈압을 견뎌낼 수 있는 이 에올타에서 이제 환자의 혈압을 견뎌낼 수 있는 이제 최소 RPM을 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을 때는 꼭 라인에 클램프를, 그 튜빙 라인에 클램프를 꼭 해줘야 되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 센트리퓨갈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고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가 걸린다고 했을 때, 항상 회로의 어느 부분에 포지티브가 걸리는 부분에 그 클램프를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네가티브가 이쪽에 있는 클램프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이게 뭐 최소 RPM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역으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플로우가 혈액이 역류가 되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와 이제 SBR은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 상관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SBR이 높으면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플로우는 이제 낮아지게 되고, SBR이 낮으면 플로우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게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센트리퓨갈의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인라인에 플로우 메타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이 롤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튜빙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이 회전수, 이제 RPM, 이제 이런 거의 조합에 의해서 이제 그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인라인에 그 플로우 메타를 꼭 사용을 해야 돼서 플로우를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이제 그 롤러에 비해서 이제 회로에 스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롤러 펌프 안에 이 튜빙이 감겨져 있을 때 이 튜빙을 이제 눌러서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튜빙 자체가 뭐 이제 PVC 재질이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재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눌려서 이제 그런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스팔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의 경우에는 이런 스팔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눌러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트리알 라인으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에어로 인한 위험이 또 그래서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펌프 헤드에 적정 이상의 공기가 유입이 되면 이 플로우 형성에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리퓨갈은 이제 회전에 의해서 이 혈류를 계속 이쪽으로 유입을 시키고 이제 이쪽으로 그 내보내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 이 공기가 이제 이 안에서 그 에어 블럭이 되면서 이쪽으로 플로우를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들어오면, 하지만 롤러는 그렇지 않죠. 롤러는 롤러가 이제 눌러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가 들어와도 계속해서 공기를 끝까지 밀어냅니다. 이 센트리퓨갈에 서 공기가 유입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플로우를 회전을 하게 되겠지만 플로우를 형성시키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또 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이게 들어왔다면 여기에서 플로우가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 좀 넘어서 옥시아이터까지 공기가 차겠지만 이제 환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플로우를 밀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또 장점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그 계속 회전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그런 혈액들이 그 마이크로 버블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롤러든 센트리퓨갈이든 그 센트리퓨갈 이 공기가 유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리저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리저브에서 공기가 이 레벨 자체가 낮아서 공기가 유입이 돼 버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센서를 꼭, 여기 이제 센서를, 이제 버블 센서라던가 이런 센서를 꼭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센트리퓨갈이라든가 모든 펌프, 하트럭 머신에는 두 가지의 센서는 꼭 있습니다. 그 레벨 센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버블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는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간혹 병원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센서를 거의 사용 안 하는 병원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는 꼭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이, 나는 지금까지 뭐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은, 그런 건 좀 아니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라인 플로우 메탈을 그 연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튜빙 라인에 그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렉트로 이제 마그네틱의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소닉의 원리가 있는데, 울트라소닉 같은 경우는 이 튜빙 라인을 자르지 않아도 이 밖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가 간편하고 이제 편리합니다. 근데 일렉트로 마그네틱의 경우에는 이 라인을 잘라서 그 안에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플로우의 안정성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플로우의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텐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 가장 지금 심장 수술에서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금 그 메드트로닉 펌프는 두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퍼포머라는 이제 PB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이제 이 울트라소닉 원리가 적용이 되고, 실제 이제 그 바이오메디커스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잘라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센서는 여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CR 펌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XCR 펌프는 말씀드렸지만 그 프라임 볼륨이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되게 비용이 비쌉니다. 일렉트릭 모터가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 결국에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아마 요즘 지금 많이 그 시술이 되고 있는 것 텐데, 이 알바드에서 그 심장 그 랩트 벤트리크나 이렇게 지금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 메트링이 지금 하트웨어라는 이 장치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펌프를 이제 XCR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XCR 펌프는 안에 그 모터가 들어가 있고, 전기적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 상당히 작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시술하는 뭐 비용도 비싸지만 장비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로 이렇게 해서 그 장착을 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시면 이제 엘바드라고 하는 거는 그 랩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라는 거는 이 랩트 벤트리클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시스트 해주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그 레프트 벤트리클이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혈액을 이제 박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공적인 에크모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인 건데, 이 엘바드의 경우에는 이제 에이펙스, 그러니까 이쪽 레프트 벤트리클의 에이펙스에 이런 관을 삽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터를 통해서 이 LA에서 들어오는 그 LB로 들어오는 혈액을 이제 드레인을 해서 이쪽 이제 에올타에다가 이제 바로 넣어주는, 그래서 이제 LB를 그 우회를 시키는 이제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크기가 작고 상당히 비싸고, 지금도 시술 과정에서도 그 수술 비용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쓰는 건 이걸 엑시얼 펌프라고 합니다. 이게 축에 관련된다 해서 엑시얼 펌프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크기도 상당히 보시면 상당히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엑시얼 펌프의 종류는 이래서 이제 알바드 이제 하는 이런 펌프의 종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고널 펌프가 있습니다. 이게 메도스 제품이 이제 이런 다이아고널 형태의 그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펄스타일 플로우를 이제 형성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볼륨이 작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디자인이고,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 준비를 하다가 이제 못 들어간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6시간 이상의 CPV에 적합합니다. 이 센트리퓨갈에 비해서 다이아고널 펌프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메도스의 이제 이름으로는 이제 델타 스트림이라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이 메도스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이제 실물만 보고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벤트리큘러 어시스트를 한다던가 그 엑시얼 펌프처럼, 그다음에 에크모를 위한 이제 일렉트릭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 펌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심장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쇼텀 이제 프로시저를 이용한 일회용 이제 펌프헤드와 일렉트릭 모터를 가지고 있는, 이건 이제 심장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데 아시면 여기 6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혈액 적합성이 훨씬 그 센트리퓨갈에 비해서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FDA에서는 그 6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을 측정을 할 때 이제 6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시인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그 제품마다 여러 가지 날짜가 틀리죠. 에크모도 뭐 14일이 가는 게 있고, 뭐 30일이 가는 게 있고, 인정을 해주는 게 이런 경우인데, 6시간 이상 CPV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또 비쌉니다. 그래도 센트리퓨갈에 비해서. 요거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를 뭐 굳이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런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심장수에 사용되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메도스는 사용할 수가 뭐 없습니다. 아직. 뭐 센트리퓨갈 펌프는 지금 현재 가장 심장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제품,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될 텐데, 가격도 저렴하고 딴 거에 비해서 디자인도 이제 컴팩트하고, 이게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BP80이고, 뭐 또 소화 제품이 있죠. BP 이제 50이 있는데, 이건 소화에서는 뭐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이건 조금 이제 테르모에서 나오는 이제 캐피옥스 SP 펌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크모 이제 그 EBS의 에크모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따로. 요게 이제 CP 펌프고, AP40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CP라고 하는데, 요게 BP80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AP4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로타플로우입니다. 이거 마켓에 사용되는 로타플로우인데, 이것도 주로 이제 에크모 이제 PLS 제품에서 이제 이거 같이 나오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소린사의 그 이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임펠라 펌프입니다. 임펠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이게 플로우를 밀어내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 제품은 이 임펠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동일한 RPM이라고 했을 때, 이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얘가 훨씬 많이, 한 거의 1.5배 가까이 이상 더 플로우를 많이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2000rpm 정도 뭐 한다고 하면, 뭐 이게 만약에 2000rpm에 뭐 300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거의 뭐 4000, 5000까지 그 플로우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로타 플로우라는 자체가 임펠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크게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펌프들은 이제 이 정도인데, 이제 심장술에 사용하는 펌프는 주로 얘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얘는 예전에 그 마켓에서 HL 302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가 그 하트럭 머신이 있습니다. 이 하트럭 머신의 자체 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PLS에 사용되는 그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HL 펌프 그 마켓에서는 이 펌프를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장수술에서 현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트럭 머신이 있는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뭐 사용할 수는 지금 현재 없는 거고, 이제 에크모에서만, 에크모의 이제 PLS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LS 모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거기에 뭐 이게 버블 센서, 그다음에 레벨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거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PLS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모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프리모드로. 이 프리모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센서가 다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모드로 해놓지 않으면, 센서를 작동시켜 버리면 뭐 레벨 센서가 감지되고 버블 센서가 감지됐다는 거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를 감지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펌프가 운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LS에서는 항상 이제 프리모드를 놓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레벨 센서와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실제 HL30 펌프에서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도 같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심장 수술에서 에크모,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에크모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이 펌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예전에 이 캐피옥스 이전 제품은 여기에서 이제 혈액 손상이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바뀌어서 뭐 열 발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태그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테르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라믹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열 발생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서의 혈액의 스태그네이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한 3시간 이 정도만 펌프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헤마투리아가 좀 형성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얘도 마찬가지고, 헤몰라이시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가장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린에 이제 혈액이 깨지면서 나오게 되는 붉은색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헤마투리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지금은 그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실제로는 더 현상이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오랜 시간 펌프를 돌려도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펌프는 이제 이 정도가 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이 이 센트리퓨갈 펌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컴팩트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많은 플로우를 줄 수가 있죠. 7,000ml까지 이제 보통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로우 프레셔에 적합을 하고, 가장 먼저 사용된 거는 이제 바이오메디커스 이제 600으로 이제 상용화가 가장 먼저 센트리퓨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메디커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현재 루틴 CPB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펌프가 이제 이런 센트리퓨갈, 지금 여기 있는 이 센트리퓨갈 펌프입니다. 그래서 메어트리거 요거는 이제 BP80에서 40으로 발전이 됐고, 얘도 지금 SP 펌프가 다른 방식으로 요런과 비슷하게 CP40과 비슷하게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에크모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지드 하우징과 그다음에 이 로우드 블러드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펌프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트라우마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힛 제네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세라믹으로 축을 세라믹으로 이제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발생을 이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클러시브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왜냐면 회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데 연결된 튜빙, 여기 이렇게 튜빙이 될 텐데, 이 튜빙은 여기가 네가티브고 여기가 포지티브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클램프를 할 때 항상 포지티브의 프레셔에 이제 클램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그다음에 그 이제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그 환자의 SBR과 역상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킷과 이제 페이션트의 저항에 이 플로우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 병원마다 뭘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아마 요거하고 심장 수술에서는 요거하고 요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에크모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사용되는 특성이라던가 이런 펌프에 대한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롤러 펌프와 그 센트리퓨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함으로써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고 그 롤러 펌프에서는 어떤 거에 어떻게 플로우가 형성이 되고 뭘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성들을 충분히 알고 체외전을 운영을 하셔야지 어떠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